옹달샘 같은 연웃음. 안녕하세요. 쉬운 불교 연우 인사드립니다. 잘 계셨죠? 오늘은 쉬운 불교 9번째 식습관이 주는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이제 음식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칼라푸드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잠시 얘기를 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칼라푸드라는 것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조화로운 식생활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 건강식품이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예를 들면 노화 예방에는 검은색 식품, 그러면 이제 금정콩, 검은깨, 메밀도 들어가죠. 그리고 또 이제 면역력과 항암 효과에 좋은 주황색 식품, 그건 또 이제 당근, 호박, 고구마, 이제 감,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혈관과 위장을 깨끗하게 하는 이제 초록색 식품인데, 그곳에는 이제 녹차, 부추, 브로콜리, 솔잎 등 있는데, 이 초록색은 여러분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또 피로 회복을 좀 감소시키고 세포를 재생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 다음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하얀색 식품이라고 해서 마늘, 양파, 흰콩, 작두콩이라고 하나요? 예, 그렇게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심장병 예방에 또 독소 제거에도 좋은 보라색 식품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포도, 자두, 블루베리, 가지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피부가 좋아지는 노란색 식품, 거기는 이제 오렌지, 옥수수, 자몽 등이 있고요. 또 이제 예뻐지는 빨간색 식품에는 토마토, 이제 석류, 사과, 이제 붉은 고추, 이제 이렇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저번에 그 무지개 칼라 명상에서 색채 이야기를 잠시 해드렸죠. 그것은 그 색채가 지닌 각각 고유의 파장을 지닌 그 색깔이 그 인간의 심신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해서 색채 치료도 하고 요즘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방에서도 요즘 색채 치료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음양오행 사상으로 오행 많이 들어보셨죠? 목화, 토, 금, 수, 이것이 서로 어울려서 만물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으로 신체 부위에 따라 오행의 색이, 즉 오행에서 보면 그 목에 해당하는 간이거든요. 목은 그냥 초록색이 좋고, 화에 해당하는 심장은 붉은색이 좋고, 또 토에 해당하는 위장은 노란색이 좋고, 그 다음에 금에 해당하는 폐, 대장은 흰색이 좋고, 수에 해당하는 신장, 방광, 이쪽은 검은색이 좋은 것으로 이제 여깁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심장이 이제 안 좋은 사람에게 그 주사 있잖아요. 붉은 그런 색의 약재가 들어가고, 또 이제 간 기능이 나쁘면 인진숙 같은 초록색 쪽의 약재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이제 이것은 이제 한방 쪽에서 또 연구를 해서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피곤할 때 왜 그 녹색의 잔디밭을 걷는다, 소나무 숲길 같은 걷기 등, 이제 그래서 피로를 푸는 게 간을 쉬게 하는데 아마 초록색이 안정감을 주게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색채를 이제 조금 공부하면서 이제 저도 그렇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한국인의 아침 식사에 보면요. 뭐 아침 식사만 그런 게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도 보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김치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 붉은 김치가 대단히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오전에 붉은색의 기운이 도는 음식이 칼라에도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아침 식사를 거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조금 걱정이죠. 그 아까 말씀대로 이제 오전에는 이제 붉은 기운으로 양기를 돋운다 이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활력이 막 생겨야 또 그날 하루의 일에 생동감 있게 처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죠. 근데 요즘 보면 이제 어제의 피곤이 가시지 않았다고 아침부터 이렇게 냉커피에 이제 빨대를 꽂고 이렇게 드시는 분, 젊은 분들 사이에 좀 있죠. 근데 사실 뭐 칼라 푸드도 그렇고 이제 그 위를 차갑게 하면 안 좋으니까 사실 그런 것은 권장할 일은 아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뭐 우리 사회에 또 워낙 아침에 모닝커피가 자리를 워낙 많이 잡았죠. 그런데 차라리 여러분 뜨거운 커피를 오전에 마시는 게 좋아요. 점심에는 뭐 당연히 뭐 어떤 커피든 좀 상관이 없겠지만 왜 아직 일을 계속 해야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 뭐 빨, 주, 노 이런 색의 음식이 다 이제 해당되겠죠. 근데 이제 요즘 보면 저녁이 요즘 좀 문제인데, 이제 저녁에는 해가 지고 휴식의 시간으로 가야 하는데, 요즘 이제 저녁 식사에도 보면 볶음 요리가 이제 빨갛잖아요. 또 찜 요리도 빨갛고, 그래서 달고 짠, 뭐 단짠 매콤의 음식이 요즘 주를 이루니 사실 그 젊은이들 뭐 이제 비만과 당뇨 이런 것이 조금 신경이 쓰인다. 왜냐하면 저녁에 주로 지금 보면 강렬한 이제 음식이 곤란한데 주로 많이 이루니까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를 푼다고 해서 먹는 음식이 그냥 달고 짜고 매콤하고 이제 그 순간 우리들의 기분은 이제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 몸속의 세포는 다시 스트레스가 최고조가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정말 뭐 절식과 소식이 꼭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여러분 우리가 또 각자 평소 먹는 습관을 조금 바꾸고 또 줄여서 탐욕의 불도 그만큼 줄어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화된 마음을 갖고 살면 사회도 험악하지 않게 된다 하잖아요. 예로부터 하는 말이 있죠. 식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 낫기 어려운 병도 음식으로 이제 고칠 수 있다 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루 3끼의 식사를 이제 죽으로 2끼를 먹으면서 100일을 잘 그런 정성을 들이면 치유된다 했거든요. 대부분의 병이 결국은 음식의 무절제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많이들. 그리고 또 언젠가 한번도 내가 말씀도 드렸지만 이미 기운이 다 되어서 좀 이렇게 망한다 그러나 어렵게 된 집안이라도 그 집안의 주인이 음식을 절제하고 또 삼가하며 이것을 엄격히 잘 시행하면 그 집안은 다시 부흥하고 성공운으로 향하게 된다 그랬어요. 뭐 절제라는 것이 지금 나는 이제 어떤 음식을 매일 먹고 있나를 한번 살펴보는 거겠죠. 내가 벌어서 내가 번 돈으로 먹을지라도 너무 이제 고급스럽게 또 뭐 요즘 같으면 뭐 무공해, 무농약,
메이크 음식만 찾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가 각자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자기가 먹을 몫을 조금 나누어 시주하는 것이 참된 음덕이라고 해요. 자기가 먹을 것을 다 먹고 그 남은 별도의 다른 것으로 베풀려 하니 어렵지 않을까요? 뭐 이제 술이든 밥이든, 만약 지금 이제 생활에 어려움이 좀 있으신 분은 당장 식습관을 절제해서 절도 있는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음덕이 남모르게 쌓여진답니다. 먼저 옛날 뭐 장수들이나 이태백 등 그런 분들은 뭐 말술을 먹어도 자세 흐트러짐 없고 항상 위험을 지켰다 하지요. 그 시절의 이태백은 술 한 잔에 시 한 수를 읊고 또 절도 있게 먹으며 언제나 큰 대의를 생각하던 사람이었다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우리가 보면 이제 암이나 이제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이 산으로 가서 많이 회복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어때요? 당연히 이제 산에 사시니까 해가 떠오르며 일어나서 그 산을 오르는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또 이제 음식을 절제해서 생식이나 약초를 꾸준히 먹고 하여 회복하는데, 또 이제 병에 걸렸으니까 당연히 적게 먹게 되고, 또한 밖에서 먹던 기름진 음식, 또 폭식, 폭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빵, 고기, 이런 것들이 일단 줄여지고 덜 먹게 되니까 식사의 밸런스가 잡히게 되는 것일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 여러분, 그 예로부터 이제 복득이 박하면 아무리 선행을 해도 병을 못 물리친다 했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먹는 음식을 정말 절제해서, 왜? 아무리 내가 풍족한 사람일지라도 혹 어딘가 지금 밥을 굶는 사람은 없을까? 또 나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서 되나? 이렇게 한번 뒤돌아 옆돌아 어딘가 배고픈 자가 있다면 내 것을 조금 줄여서 나만 오래 살겠다, 무농약 이런 것만 찾지 말고, 물론 환자분들은 아니고요. 환자분들은 조금 더 좋은 거 드시면 좋겠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처럼 먹고 또 그 다음 나누어 줄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복이 쌓이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건강하고 부자 되면 좋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에 대한 습관도 보면요, 이렇게 참 정갈하게 드시는 분, 또 막 지저분하게 드시는 분, 시끄럽게 드시는 분, 침이 튈 정도로 얘기하느라고, 그리고 또 수저를 들고 얘기하는 분, 또 뭐 팔을 상에 괴고 드시는 분, 또 이제 음식을 쩝쩝거리는 분, 또 맛에 대해 투덜대는 분, 또 음식을 지저분하게 남기는 분, 또 다리를 떨며 드시는 분 등, 이제 이번 기회에 혹여 나는 저럴 리가 없어 이러시지만 자신이 음식 먹는 모습은 어떨까, 어떤지 꼭 한번 돌아보시고요. 정말 부자 되고 싶으신 분, 건강하고 싶으신 분, 저번에 말씀대로 스님들의 바로공양처럼 한번 해보시면 어떨런지요. 아마도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는 첫걸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요즘은 몸에 좋은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칼라푸드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 더 좋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식과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끼의 식사를 할 수 있음에 진정으로 감사함을 느끼고요. 우리가 그 감사도 그렇잖아요. 첫째는 내가 먹을 수 있음에 감사를. 왜냐하면 여러분 환자분들 아프고 이러시면 내가 뭐 먹고 싶다고 막 이렇게 못 먹잖아요. 이렇게 또 정해져서 가리는 거 가려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먹을 수 있으면 먼저 감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둘째는 당연히 음식을 만든 분께 마음으로 감사를 느끼고, 또 이제 세 번째는 그런 농사를 지은 분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시며, 우리가 한 끼의 식사에도 또 스스로에게 예의를 지키며, 그러게 그 예의라는 게 자신의 영혼과 함께라는 생각을 하시면, 글쎄 그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거룩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신의 식습관 우리 한번 정말 생각해 볼까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 재미있게 정말 소원 이루는 식습관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두어 주간 건강하시고요. 맛있는 음식 조금씩 나누는 마음으로 절식과 소식으로 드시고 많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